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필성, 최증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주목할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사람이 물어봤을 때와 기계가 물어봤을 때 결과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먼저 대선 후보 지지율 ARS 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 45, 이재명 43.2,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8%포인트, 5차 범위 내의 접전 양상이고요. 안철수 후보 5.9, 심상정 1.5%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했고요. 지난주 금토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화면접 조사 살펴보는데요. 이재명 43.8, 윤석열 36.1, 앞서가는 후보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두 후보 간의 격차는 7.7%포인트, 5차 범위 바뀝니다. 안철수 7.3, 심상정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했고요. 조사 일시 지난주 금토로 같았습니다. ARS 조사, 전화면접 조사 같은 기관의 조사였고 시간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시간대에 전화면접 조사, ARS 조사를 동시에 실시했는데 결과가 상이하게 달랐고 특히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데 윤석열 후보는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샤이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조심스럽게 지지하는 층이 있는 거 아니냐, 보수 쪽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석은 현재 지금 ARS하고 자동답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한 가설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의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샤이 보수라는 샤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기계인 경우에는 사실 또 거짓말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내가 뭐 여성이다,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말한다거나 나이를 그렇게 속이도 쉬워서 사실 양쪽 다 바이어스 그런 뭐 좀 차이 같은 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도 이제 가끔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아보면 이거를 대답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걸 대답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치 고관여층이자 관심 계층이라는 뜻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샤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서 물론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대선 결과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샤이보수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분석하는 거는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른 가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쪽에선 이번 여론조사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RS를 주로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갑자기 전화면접 조사를 했다. 이건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나왔는 조사 결과를 나왔는 것에 의뢰했는 곳이 지금 TBS에서 의뢰를 해서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ARS 무성응답 방식으로서 하다가 하필이면 지금 그 선거를 1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 방식을 ARS와 또 실질적으로 전화응답 방식을 섞은 내용을 했던 것이 결국 특정한 결과를 의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여론조사는 그 수치 자체보다는 큰 여론의 흐름, 한마디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맞는 것인데 네. 그 추세를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같은 질문을 같은 내용으로 쭉 꾸준히 했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TBS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경도됐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런 TBS에서 그와 같이 여론조사 방식까지 바꿔가면서 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과 달리 그렇게 스케일을 바꾸다 보니까 결과가 상당히 달라졌고 거기다가 보면은 전화 면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
7.7% 정도 차이가 나서 오히려 이 그 여당 후보가 훨씬 더 높은 이른바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차이가 나온 네. 것은 사실 다른 기존의 어떤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툭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여론조사 기관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일단 다음 변수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역대급 초접전 대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전문가들 역시 결과를 단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것이 세대별 투표율이고요. 세대별 지지 후보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대선 유권자 수는 총 4,400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이제 비중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18세에서 19세가 2.2%, 20대가 14.9%, 30대는 15.1%, 40대, 50대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18.5% 그리고 19.5%, 60대부터 이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서요. 16.4%, 70대 이상에서는 1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대선에서 저희가 기억을 떠올려보면 20대부터 40대 주로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많다. 그리고 50대 이상에선 보수 정당을 이렇게 지지한다. 이런 공식 같은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20대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이 좀 많고 그리고 50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서 누가 더 유리한지 그 전에 비해서 더 복잡한 계산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수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다만 그와 같은 경우가 조금 달랐던 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학 시절 이른바 386이 486이 됐고 이제는 586이 돼서 지금 그 현재 민주당과 그 운동권의 핵심 부분들이 여전히 50대가 되다 보니까 연세는 들었지만 상당히 들어서 중장년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표율을 보면은 상당히 진보적인 투표가 성향이 있었고 그와 같은 부분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유권자 4,400명 정도 만 명 중에서 상당 부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40대, 50대가 투표율도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그 정부 여당 기호 1번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다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은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른바 10, 20, 30과 그 50대 이상인 60, 70 이른바 세대 포이론을 해서 40, 50 이외에 다른 거의 대부분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면서 국민의 힘을 조금 더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세대 포위론이라는 것을 해서 젊은 층과 장년, 노년층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할 경우에는 이번에 필승 카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0대는 확실히 지금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후보가 많습니다만 네. 50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같은 경우에는 하신 것처럼 586 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적인 세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집이 있었던 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그 괜찮습니다만 집이 그 구매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번 정부가 그러잖아요. 집은 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무주택자로 했다가 갑자기 이른바 벼락거지가 됐던 그런 세대가 50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과 달리 50대도 상당 부분 그 투표율이 나눠지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흐름을 봤을 때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50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전력을 투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분화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 있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20대, 특히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을 살펴보면요. 좀 다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주로 남성이 포착되고 있고 여성들이 많이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투표에서 어떻게 될지도 변수이고 지금 선관위에서 투표 의향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2월 중순쯤이었나요? 그때 조사해봤더니 전체 평균이 한 80쯤 되는데 20대는 한 60%대더라고요. 이것도 변수죠. 뭐 그것도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아까 지금 이제 최진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더 보수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리고 또 이제 남성 여성 간의 성별 간의 차이도 커지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진보 정당에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20대, 30대, 특히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약간 스윙 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지 사실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 현재 지금 그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이 투표율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전 투표까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 투표 독려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관련 발언들 살펴보면요. 쇼트트랙 경기에 비유하자면 결승선 앞에 날래미기 경쟁이 시작됐다. 사전 투표 전까지 전화 홍보 등 지지자들은 절박하게 움직여야 된다. 사전 투표를 독려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미리 투표장에 가서 미리 찍어야 이번에는 이긴다. 이것도 이제 과거와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진보정당의 사전투표를 좀 독려했고 보수정당에서는 사전투표를 좀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엔 확실히 다르네요. 뭐 약간 새몰이를 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사실 뭐 먼저 투표를 하든 나중에 투표하든 투표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미지나 실제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좀 젊은 층,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인 쪽이 좀 더 결집해서 투표한 듯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역대급으로 사전 투표가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또 보궐선거였습니다. 서울시장하고 이제 부산 보궐선거 시작한 거였는데 그때는 또 보수 쪽에 사실 되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어서 여기에 대해서 새몰이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원래 예정된 투표일에 투표를 하던 사전 투표를 하던 다 합산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하든지 차이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높을수록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자신감 같은 걸 보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선거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사전투표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에 확진자가 수십만 나온다고 정부의 발표가 나와서 오히려 투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후보 쪽에서 하셔서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의도는 사전투표 꼭 해달라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최근의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보면은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 2020년에 있던 총선 때에 이른바 사전투표에서 몰표가 나와가지고 결과가 바뀐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음모론으로 사전투표 선거 조작설이 지금까지 됐죠. 물론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벌써 대법원이 판결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판결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음모론이 확대 재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전투표를 했다가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신 연세 드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랬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투표를 해야 어떻게든 정권을 심판을 하는데 그 사전투표 안 하고 마침 그 3월 9일 날 당일날 갔더니만 코로나 걸리면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선거 구호가 나왔습니다. 윤석열도 사전투표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에 사활을 걸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금 그 선거전을 통해서 한 사람 더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투표를 통해서 기존 2030 세대 쉽게 말하면 4일 날 5일 날 사전 투표하고 당일 날은 놀러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결과를 봐라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 그리고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일 투표 나오지 못할 분들 미리 투표를 해라. 우리는 그 부정투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왜냐하면 그 당일에 CCTV 다 확인했고 또 공명투표 선거단 만들어서 그런 거 철저히 감시하니까 사전투표에 따르는 그 위조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반드시 해달라.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선거 캠프에서는 거기에 사활을 거는 키워드가 사전투표 독려인 것 같습니다. 네.